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ARM,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RM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4.4%, 수익금은 약 159만원입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29.3%,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1078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4%,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416만원입니다. 현재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조용히 언급되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금융주는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 만약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추은행을 비롯한 그리고 주식시장 전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현재 미국 전체 오피스 공실률이 무려 약 18%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18%의 공실 수치는 단순 평균일 뿐이고 지역별로 보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공실률이 34%까지 수준까지 올라갔고, 시애틀은 27%, 오스틴은 26% 수준입니다. 반면 뉴욕 맨하탄은 1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 말은 즉 지금 문제는 전국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히 테크 기업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되며 기업들이 사무실을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건물은 남아 돌고 임대는 되지 않고 있는데, 임대가 되지 않으면 건물의 수익이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들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이는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대출로 구성됩니다. 즉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담보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예를 들어 100억짜리 건물을 담보로 70억을 대출받았는데 건물 가치가 60억으로 하락하면 은행은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미국 내 대형은행이 아니라 지역은행이라는 점입니다. 체력이 약한 이 지역은행들에 기반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건물 가격의 하락으로 지역은행 자산은 점점 훼손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언급하면 많은 분들께서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릴 겁니다.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무너지면서 서브프라임 대출이 부실화되었고, 그 결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고 개인이 아니라 기업과 건물이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흐름은 같습니다. 자산 가격 하락, 대출 부실, 금융 불안의 구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최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약 1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더 큰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바로 대출 만기 도래입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향후 몇 년 내 재융자가 필요한데 현재 금리는 높고 건물 가치는 떨어져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출 연장이 쉽지 않기에 연쇄적인 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코로나 이후 200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는 이 공실률이 매년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2022년 15%에서 16%, 2023년 16%에서 18%, 2024년 18%에서 20%, 2025년 18%에서 20% 등 매년 평균 공실률이 약 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던 금융주가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사모펀드들의 환매 중단 사태입니다. 블루아울, 블랙스톤, KKR 일부 사모펀드들이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을 막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한 번에 돈을 빼려고 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매를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사모펀드들의 환매 중단 사태는 단순 개별 이슈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유동성 문제가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에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지면 투자금부터 먼저 해소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산을 강제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확산된다면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가 은행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모펀드에서 유동성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금융주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주식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첫 번째, 금융주 하락입니다. 은행이 흔들리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섹터죠. 두 번째, 신용경색입니다. 은행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축소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경기 둔화입니다.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전체가 느려집니다. 이 흐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줄어들면 주식시장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이미 터진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뉴스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금융주가 약한 이유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도래, 사모펀드 환매 중단, 그리고 금융주 하락.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온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닌 만큼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크게 휘청일 수 있음을 염두하고 투자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증시가 무너질 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현금입니다. 그렇기에 현금이 없으면 이 구조를 이해하셔도 다음 하락을 피할 수 없기에 한 번 더 현금의 중요성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